폐는 베가드캡 파트 문자로 기본 소리와 부드러운 소리 두 가지 발음을 갖습니다. 어떤 베가드캡 파트 문자들은 이론적으로만 소리의 강약을 구분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공부하게 될 폐의 경우에는 베트하고 비슷한 변화를 합니다. 실제로 발음이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발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의 기본 발음은 당연히 영문으로는 P 정도를 쓸 수 있고요. 우리말로는 피읍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다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음을 영문과 한글로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은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문 P의 경우에는 유음 혹은 유성음이라는 표현을 제가 몇 번 사용했었죠. 이 자체로, 자음 자체로 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피읍이라고 하는 문자는 그 자체로는 소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무음이다, 무성음이다, 닷소리다,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모음이 닿아야 비로소 소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이 피와 피읍의 경우에 단어의 첫 소리로 등장을 할 때는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 같은 경우에는 무성음이거든요. 성대를 쓰지 않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술로만 소리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한글과 영어를 대조하기 위해서 영어의 자음이 유성음이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유성이냐 무성이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조금 혼동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 유음이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영어의 자음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유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유음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글 자음은 그 자체로 소리가 없으니까 무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자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소리를 갖기 때문에 유음이지만, 혹은 유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유음 자체는 그 안에서 성대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여기서 성자는 성대를 의미할 때 그 성대를 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유음이냐 무음이냐를 나누는 이 표현에서 무성이냐 유성이라고 했던 것은 소리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실 텐데,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무음과 유음으로만 좀 구분을 해주시고, 유음 안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이 또 나뉠 수 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단어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라는 단어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바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파르오라고 발음을 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파의 피읍에 해당하는 말이 문자가 바로 폐가 쓰인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지금 한글로 피읍이라고 썼지만, 이것을 만약에 영문자 P라고 쓴다고 해도 실제로 발음에는 차이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어, 이 단어의 첫 글자의 초성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 차이가 없습니다. 받침에 쓰이는 경우도 사실 발음을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음이 받침에 쓰였다라는 것은 모음 다음에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모음 다음에 나오게 되면은 부드러워진 소리가 되기 때문에, 변하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피와 혹은 피읍의 발음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해당 사항이 지금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부드러워진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폐의 부드러워진 발음은 영문자로 F 혹은 PH로 쓸 수가 있어요.
P라는 기본 소리에 기음을 더한다라는 의미로 H를 추가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베가드 케파트의 경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뭐 발음은 당연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F 하는 이런 발음이 되겠고요. 단어로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시편에 아삽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는 시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역대기에 보면은 그 레위인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뭐 시편에서도 아삽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삽의 비읍에 해당하는 문자가 바로 페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방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아사프, 이 마지막에 하는 발음 있죠? 아사프가 됩니다. 지금 여기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바로 뒤에 이 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H를 포함한 이런 발음 혹은 뭐 F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삽의 한글 표기의 받침으로 비읍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폐가 부드러워져서 F로 발음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한글로는 이거 표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피읍을 쓰잖아요. 포토 뭐 이런 발음을 할 때도 포토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한글로는 이 피읍이 받침으로 쓰일 때는 폐쇄음을 만들 뿐이죠.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삽이라고 피읍이라고 쓴다고 해서 이것을 아삽 혹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삽 피읍으로 쓰든 비읍으로 쓰든 결국 발음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이 정한 규칙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보면은 외래어를 쓸 때 이렇게 종성에는 피읍을 쓰지 않는다. 이런 규칙이 있기도 해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단어 한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라파라는 말은 그가 치료했다 3인칭 남성 단수에 일반적으로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뭐 아무튼 이 단어에 지금 이 파에 쓰인 초성이 그 패가 지금 쓰여져 있는 건데요. 이 경우는 아까 이제 파르오 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는 첫소리로 단어의 첫소리로 초성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라로 끝났죠. 여기 지금 모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소리 역시도 F나 혹은 PH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하겠습니까? 라파가 아니라 라파가 되겠죠. 그죠? 파르오하고는 다르게 이 경우에는 라파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